마음원 프로젝트 오늘은 하재 심리상담연구소 김경선 소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사연을 통해서 북한 이탈 주민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도 사실은 이 소통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었던 시절이 있거든요. 뭐 지금도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소외감을 좀 많이 느꼈던 시기가 있었고, 소통이 안 됐을 때. 네. 지금은 약간 무신경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 대화에 좀 이렇게 참여가 안 된다면 신경을 안 쓰려 하는, 이건 약간 회피성인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제 얘기를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소장님께서는 소통이 안 된다라는 것을 뭐 느끼셨던 적이 있거나 뭐 이래서 좀 어렵고 답답했던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제가 좀 사람들을 좀 호기심 있게 잘 보는데 네.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긴 해요. 네. 아, 무서워해도. 네. 소장님. 지금은 좀 많이 괜찮아졌는데 네. 아나무인인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하고는 제가 얼음이 되더라고요. 그 순간에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무엇일까를 나중에 이제 상담 공부하면서 보니까 어린 시절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주 아기였을 때부터 네. 그 경험하면서의 어떤 드러나는 장면들이 그래서 이게 무의식이구나. 네.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줘서 내가 이런 사람들을 되게 힘들어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대하면 내가 좀 편할지를 터득하게 되면서 많이 괜찮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도 모르는 어떤 삶 속에서 연결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좀 불편하고 소통이 안 된다. 이거는 아까 회피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내 삶의 역사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네. 가설을 좀 세워보셔도 괜찮을 것 한번 같아요. 찾아봐야겠습니다. 네. 역사성이 있구만. 저에게도 이제 저라는 인간의 역사가 있지 네. 않겠습니까? 아, 그래요? 네. 그러네요. 소장님께서는 아무래도 정말 다양한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눠야 하고 마음을 열어야 하니까 그렇게 좀 찾으셨던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나의 역사를 한번 들여다보면 네. 어떨까라는 결론이 나오신 것 같은데, 유독 소장님 기억 속에 상담으로 받으신 분 중에 유독 소통이 안 됐던 분 혹시 네. 뭐 상담 중에서도 그렇지만 저희는 이제 수련생들이 오거든요. 예. 상담을 하는 이제 인턴 수련생들이 저한테 와서 이제 슈퍼바이전을 받는데 예. 그때도 마찬가지로 귀가 열려 있는지 아닌지를 보게 돼요. 네. 저 사람이 지금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 남자들도 그렇고 수련생들도 그렇고 일반 사람들도. 요즘은 제가 그래서 말이 이렇게 좀 닫아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건 뭐냐면 아직 듣기가 안 되어 있다. 마음의 준비가.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하고 싶어도 멈추게 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 사람이 지금 이 얘기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구나. 네. 그럴 때는 좀 멈추게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약간 아나무인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분들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네. 그런 분들은 오히려 소장님께서는 소통이 이제 원활히 가능하시고 마음이 닫혀 있는 부분을 더 어려워하시는구나. 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소통을 잘하려면 어떻게 이거 해야 될까요? 어떻게 여셔요? 제가 네. 동시 하나 읽어드릴게요. 동시요? 네. 네. 한번 읽고서 네. 떠오르는 게 뭔지 한번 알겠습니다. 살펴보세요. 네. 딱 8줄짜리예요. 네. 네. 엄마, 토끼가 아픈가 봐요. 쪽지 시험은 100점 받았어? 아까부터 재채기를 해요. 숙제는 했니? 당근도 안 먹어요. 일기부터 써라. 엄마가 왜요? 본인이 자주 그러세요? 제 그림이 살짝 나왔어요. 네.
이게 김미애님의 동시집에 있는 건데요. 예.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이분이 이제 이거를 시집에 내기 전에 이제 그 동시를 이제 읽어주셨어요. 그래서 와, 저거는 진짜 무언가 주는 의미들이 참 많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걸 딱 읽었을 때는 어머, 무슨 엄마가 저래?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홈페이지에 이거를 이렇게 올려놨었는데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네. 우리 엄마 얘기라고요. 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읽었는데 네. 어머, 둘이 똑같네. 아, 그러네요. 네. 그리고서 또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읽어보니까 그래, 뭐 그 환경이 그랬겠지.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좀 주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아이도 엄마 말을 안 듣네요. 네. 대답을 그럼 안 여기서 하고. 필요한 게 뭘까요? 연아 씨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글쎄 저는 해결책은 아닌데 그러면은 야 엄마가 먼저 말했잖아 이거거든요. 아, 두 사람이 다 아무도 안 들어준다는 거. 그렇죠. 네. 혹시 들을청 한자 보신 적 있으세요? 들을 청. 한자를 잘 모르긴 한데. 들을청의 한자를 보면 임금님처럼 큰 귀, 네. 그 다음에 10개의 눈, 하나의 마음이라는 게 엮어져서 들을청자거든요. 예. 큰 귀를 열고 네. 10개의 눈으로, 네. 그 다음에 서로 마주 보면서 하나의 마음으로. 10개의 눈이라는 건 뭘까요? 언어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것도 같이 읽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소통에서 중요한 건 저는 듣기라고 봐요. 네. 잘 들으면 그 속에 답이 있는. 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다 그랬잖아요. 네. 예. 네. 내담자의 이야기를 잘 들으면 그 속에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질문이 보이거든요. 그게 그 사람에겐 답이 되는 것처럼 소통을 원한다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들어줄 수 있는. 그래서 네. 예전에는 세일즈맨이 물건을 이렇게 가서 막 내 물건을 선전하면서 파는 네. 게 왕이었대요. 요즘은 그렇지 않대요. 요즘은 소비자의 이야기를 들어준대요. 고객의 마음을 얻는 네. 사람이 네. 고객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고 네. 권해주는 거죠. 권해주는. 제 자랑은 아닌데요. 네. 제가 한때 살짝 네. 그 영업에 네. 그래서 교육생이었어요. 네. 그래서 가전제품을 파는 교육생이었는데 판매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어르신들 특히나 오시면은 뭐 젊은 사람들이야 이거 빨리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데 어르신들이 가만히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전 가가지고 그냥 얘기를 나눴어요. 음료수도 갖다 드리고. 근데 어느 유독 한 분이 계속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자주 오시는데 뭘 안 사시냐 이렇게. 아, 저 젊은 사람이 지금 바빠 보이니 안 바쁠 때 사겠다. 그러면 계시라고 제가 좀 연결해 드리겠다고 해서 했는데 아니라고 괜찮다고. 그러고 며칠을 더 오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냥 뭐가 필요하신데요? 했더니 별것 그 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필요하신 거면 제가 연결을 해드리겠다고 하고 이제 바로 이제 연결해서 구매를 하셨어요. 거기서 이 스토리가 끝나면 아무런 감동이 없잖아요. 그러고 한 일주일 뒤인가 그분이 다시 오셔서 저를 찾으시면서 저 사람이 있어서 내가 샀다고. 저 사람한테 그러니까 세일즈 판매업을 하시는 사람들은 판매에 따라서 수당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한테 우리 회사에 에어컨을 다 산다. 네. 엄청난 금액인데 근데 저는 권한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사소한 관심 그리고 들어주는 네. 그런 자세가 굉장히 좀 저는 아니 맞아요. 거의 뭐 동화 속의 이야기처럼 예,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른들은 들으라 그러면 되게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엄마시니까 예. 어떤 얘기가 있냐면 그럼 우리 아이는 하루 일과 다 망치고 나는 걔 얘기만 들어줘야 된다. 그런데 아이들이 집중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집중력이 길진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래서 가서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오셔서 이제 얘기를 하세요. 선생님 근데 애기 얘기를 들어주기 시작하니까 맨날 진짜 엄마 뒷쪽무늬만 쫓아다니던 아이가 한 10분도 안 돼서 얘기 다 하고 그냥 그 다음엔 안 찾는다고. 오히려 네. 예.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10분 안쪽이었던 거죠. 네. 근데 엄마는 그림을 내가 제 얘기를 들어주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이러이럴 없다. 거야 라는 가설을 세우고 안 들어줬던 예. 거예요. 네. 근데 듣기 훈련은 오래가 아니거든요. 5분이든 10분이든 집중해서 그러니까 눈높이를 맞춘다라는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의 눈높이에 맞추셨으니까 그런 큰 네. 그러게요. 네. 저는 마음을 얻었네. 그 마음, 손님의 마음을 얻었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아우, 자랑처럼 안 들렸으면 예, 좋겠습니다. 선박이네요. 아니, 근데 원래 잘 들어주는 네. 예, 그런 타입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나를 들여다보면서 뭐 네.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내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아까 아나무인 하시는 분 네.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든 게 사실 우리 사회에 저 사람 진짜 말 안 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주변에 분명 한 명씩은 꼭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분들을 우리의 판단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정말 잘못된 사람인 건지 아니면 내가 저 사람을 잘못된 사람으로 그냥 판단을 해버리는 건지 이것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성향에 따라서 그게 성격으로 굳어지신 분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일방적으로 독설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한편으로는 아까 들어주기를 얘기했는데 누군가 내 얘기를 한 번도 안 들어줘서 아, 뭔가 계속 내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이런 것들이 강해서 그런 분들도 네. 있어요. 주변에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으면 예. 아니면 정말 뭔가 경험 속에서 한 번도 내 얘기를 누군가 공감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을 때. 계속 얘기가 나오네요. 내 과거의 어떤 무의식적인 기억으로 네. 인해서 그럴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이. 소장님 같으신 경우 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음. 이런 상담, 이런 활동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예.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감정 노동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요. 네. 참 어려운 일인데 이게 사실 제 얘기 한두 번 괜찮은데 이게 직업적으로 또 그런 분들을 상대로 하신다는 거 어떠셔요? 그게 이제 어떤 계기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네. 독서 치료할 때도 그렇고 심리 상담을 하면서도 그렇고 쉼터나 이런 부분들이 연결이 되게 많았어요. 네. 제가 의도해서 찾아간 건 아닌데 뭐 아까 말씀드렸던 비행 청소년들이라든지 성매매 쉼터라든지 아니면 뭐 노동 현장에 계시는 분들 그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된 게 그분들에 대해서 필요성들을 제가 더 많이 느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저도 어려서 사회적 약자였고 네. 그런 것들이 어떤 필요가 필요한지를 좀 많이 경험하기도 했고 예. 그다음에 우리 사회적인 구조가 이게 개인의 문제로 환원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또 성격적인 문제니까 예. 네가 너를 고쳐 이렇게 할 수 없는 맞아요. 예. 부분이라서 사회적인 구조가 바뀌어야 되고 그 구조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 속에서 그들과 함께 했던 부분들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이거는 뭐 저한테 주어진 어떤 소명일지도 모르겠지만 네. 그들을 어려워하지 않아요. 네. 사람들이 뭐 재소자들을 만나 그러면 그걸 어떻게 만나 이러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는 네. 그들이 좀 애기 같고 아. 그들 속에서 그러니까 그 어떤 어려움 속에 있었던 모난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네. 그 모난 속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약한 마음을 더 먼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네.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먼저 보이니까 화도 못 내고 네. 네. 예,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럼 내가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지? 그래서 힘을 키우기 위해 공부도 했고 예. 또 그들을 위해서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눠야겠다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그들을 만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런 분들을 만나면 나는 어려운 사람, 네. 취약한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그런데 제가 해주는 역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너로서 존재할 수 있는 빛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알려주고 싶은. 네. 우리는 각자 별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예. 네. 그렇죠. 그런 별을 네. 꺼내주는 게 저의 역할이 아닐까. 누구나 다 있거든요. 네. 연아 씨는 마음에 있는 어떤 별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요? 저는 그냥 잘 웃는 거요. 없어요? 별로 장점이라고 딱 독설도 너무 잘해가지고 네. 대신 근데 칭찬도 저는 칭찬도 많이 하고 욕도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그래야 칭찬을 좀 많이 하고 욕을 줄여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냥 바로 앞에서 막 다 뱉어야 돼가지고 근데 이렇게 약자 입장에서 많이 상담을 하시다 보면은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이거는
아기 같아서 분명 보듬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부분들이 분명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분명한 거는 좀 필요할 때도 있어요. 예. 저도 제가 힘들면 상담자를 찾아가듯이 네. 그런 어떤 부분에서 그들에게도 필요한 부분에서 전문가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또 아나모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예. 그럴 때는 이제 그 필요성에 대해서 나누기도 하지만 그런 어떤 자기 삶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는 시간들을 갖게 한다든지 예. 그런 부분들도 좀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취약성들을 취약성으로 보지 않는 거 네. 좀 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예.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도 너만의 문제가 아니다. 아니다. 예, 이건 우리의 이런 문제들도 함께 갖고 있는 거다. 예. 소수자들을 위한 어떤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조 이런 것들을 함께 소개도 하고 네. 또 필요하다면 저도 이제 현장에 나가서 뭐 같이 으쌰으쌰 해줄 수도 예.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조금 비슷한 질문인 듯 아닐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사회적 약자분들을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많이 만나셨어요. 감정 노동 종사가 사회활동가 노동자, 뭐 마음복지관 상담자, 성매 피해 여성, 청소년, 그리고 뭐 아까 재소자도 말씀을 해주셨고, 뭐 기업의 노조의 심리 교육도 하셨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좀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각각 다른 부분에서 다른 분야에서 사회적 약자라고 이제 이름 불리는 그런 분들께 상담이 좀 달라지나요? 네, 그럴 수 있죠. 아. 네. 어떤, 왜냐하면 예. 상담은 그 사람의 현장 속에 있는 거고 네, 그 사람 네. 삶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상담 기법을 이제 여자씨 배우셨겠지만 듣기만 해도 네. 다 이제는 네. 저희가 기법이 다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 기법은 정법은 아니에요. 아. 응용할 수 있는 거 사람에 따라서 네.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행동이 교정이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위로가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찰이 필요할 수도 있고 예. 사람에 따라서 그거는 좀 달라지는 네. 부분들이 있어요. 네. 네. 대신에 뭐 좀 아주 취약한 사람들은 경계도 필요해요. 경계요? 네. 비행 청소년들이 제가 잘 놀 수 있었던 거는 네. 정확한 규칙이었어요. 어.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까 아무도 자기네들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해 준 사람이 없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규칙을 정해 놓으면 함께 규칙을 정하는데 규칙을 정해 놓으면 허용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거든요. 네. 아닌 건 아니야. 네. 그리고 허용할 때는 그냥 풀어주고 이랬을 때 그 부분을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의외네요.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한계를 알 수 있는 예. 이게 네. 우리 청소년 때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아무한테서 배우지 않은 그러니까 거죠. 네. 좀 내가- 다를 거라고 생각을. 네. 근데 오히려 규칙을 잘 지켜주는 사람을 더 좋아해요. 고맙네요. 네. 그런 부분은. 그래서 예. 일례로 예전에 우리가 사회 뉴스에서 많이 봤던 뭐 연쇄살인마들이 네. 그런 분들이 마지막에 하는 코멘트들이 있어요. 그때 나한테 누군가 너 잘못하고 있어 한마디만 해줬어도 내가 여기까지 오진 않았을 텐데. 기억납니다. 네. 기억납니다. 그런 부분들처럼 아나무에 있는 사람들은 규칙도 필요해요. 네. 개인적으로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 이제 소장님께서 많은 분들의 상담을 이제 해주시고 계시는데 소장님께서 힘드실 때, 네. 소장님께서도 이제 뭐 마음을 스스로 들여다보는 혼자만의 방법 말고 누군가한테 이걸 털어놓고 싶으실 때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떤 분을? 저도 상담을 꽤 오래 받았고요. 네. 네. 저희는 이제 수련하면서도 상담을 교육 분석도 받기도 하지만 제가 어떤 일을 이렇게 마음속으로 준비했지만 막상 그 일이 닥쳤을 때 네. 무너지는 저를 봐요. 네. 그럴 땐 저도 저희 상담자 선생님을 찾아가요. 아. 네. 아주 힘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는 네. 저에게도 상담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받아보기도 하고 단기적으로 받아보기도 하고 개인 상담이든 집단 상담이든 그런 경험들 속에서 네. 저를 좀 치유하기도 하고요. 아. 또 사소한 것들 이렇게 깊이 있는 게 아닐 경우에는 네, 네. 저 나름대로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가지고 있어요.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 이제 손으로 뭐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뭐 뜨개질을 뜬다든지 예. 네. 아니면 뭐 만들기를 한다든지 꽃을 가꾼다든지 예. 이런 거로 이제 소소한 스트레스는 좀 해소하는 것 같고 네. 또 때로는 동료 집단 아, 네
그래서 제가 주로 하는 게 후배들, 동료들 이렇게 책 읽는 모임을 많이 한다든지 네. 네. 힐링되는 어떤 소모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사람들하고 이제 어울릴 수 있는 시간들을 그러니까 저도 여러 가지로 면에서 힘든 것들을 자각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럼 이제 몸으로 또 저도 신호가 오죠. 네. 그럴 때 이제 찾아갈 수 있는 지인들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지인들. 그런 건 하고 네. 있죠. 서장님, 근데 이렇게 상담을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남의 감정을 받아들이고 해결책을 함께 논한다는 게 힘든 거잖아요. 근데 막 하시다 보면은 그 좋은 방향으로 변해가는 모습. 예, 네. 계획을 잡았던 우리가 목적했던 네. 그 상담자랑 내담자가 함께 우리가 함께 이게 좀 나아지는 모습으로 가고 있다. 이거 변해가는 모습 딱 느끼셨을 때 그럴 때 기분이 물론 좋겠지만은 어떤 기분이 딱 드세요? 저는 이게 내담자들을 만났을 때 내담자들이 변화된 모습을 예. 몇 년 뒤에 메일로 받기도 하고 뭐 이런 경험들이 좀 있는데 예. 저도 함께 성장하는 것 같아요. 음. 예. 그들을 통해서 저도 성장하고 그들의 성장을 보면서 뿌듯함도 있고 예. 근데 상담자라는 게 직업적인 특성상 먼저 연락할 수는 없거든요. 네. 내담자들한테. 네. 그런데 이제 소소하게 들려오는 이야기들 속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그런 어떤 뿌듯함들은 있죠. 네. 그리고서 그 속에서 또 저도 성장하고. 네. 예. 아유, 참.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말씀 들으면서, 저희 고향 분들이 가끔, 너는 그래도 TV에도 나오고, 너는 잘 살아가고 있잖아. 가끔 그 부러움 섞인, 자신을 이렇게 낮추는 그런 네네. 게 있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소장님 말씀 들으면서 뭔가 힘을 줄 그런 몇 마디 주옥 같은 말씀들을 제가 몇 개 담았습니다. 예. 네. 자, 선생님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통해서 마음 치유가 필요하신 모든 분들께 한 말씀 좀 전해주신다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건강하게 지내다가도 이렇게 슬럼프를 맞기도 하고 네. 간혹 스트레스하고 어떤 환경들이 변화되지 못해서 힘든 경우도 있잖아요. 저는 워낙에 조용하게 혼자 노는 걸 잘하는 사람이라 집콕이 힘들지 않을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네. 제가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와, 나도 이런데 사람들은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럴 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고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거를 쉽지 않게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 네. 그러니까 마음이 건강하다는 거는 나에게 솔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에게 솔직할수록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조금 마음이 불편하다면 자기에게 질문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너 뭐가 힘드니 불편하니 그 속에서 그럼 어떻게 해주고 싶은지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좀 보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마음이 힘들거나 불편하거나 관계가 어려울 때 제일 먼저 자신에게 질문을 좀 해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자신에게 질문한다는 게 사실 주변 사람들은 잘 챙기면서 본인은 많이 못 챙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재 심리상담연구소 김경선 소장님과 함께한 마음원 프로젝트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